반갑습니다. 스마트 환경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실습, 어, 생태계 탄소 순환과 관련된 실습에 대한 안내 자료입니다.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식물 부분 실습 내용은 C3, C4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 기작을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살펴보고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자연계에서 식물이 관여한 탄소 순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C3, C4 식물이 가지는 광합성과 호흡의 차이를 알아보면서 식물의 진화와 적응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호흡과 광합성을 측정할 정도로 자란 C3, C4 식물들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C3, C4 식물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C3 식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상당수 대부분이 C3 식물로 분류가 되고요. C4 식물들은 옥수수, 사탕수수, 조, 잔디, 억새 등 단자엽 식물군의 일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자는 종묘사나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자연계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채취할 수 있지만 광합성량과 호흡량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서는 대략 발화 이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재배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팀에서는 조건 통제를 위해서 식물을 직접 재배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실험한 그 종자는 C3 식물 3개, C4 식물 3개 이렇게 진행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하게 된 C3, C4 식물이 열무와 옥수수여서 자료는 열무와 옥수수만 남겨뒀고요. 열무와 옥수수를 기른 지 1일째, 3일째, 7일째 되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약 30일간 5종류의 작물들을 활용해서 생장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생장 조건은 상온에서 농업용 포트를 이용해서 발화시킨 후 2일에 1회 물을 주었습니다. 생장 난이도와 현실성을 고려해서 작물은 옥수수와 열무를 선택하였고 생장 주기는 10일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좀 더 오래 생장시킬 경우 식물이 많이 자라서 결과 데이터가 풍성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식물이 너무 크게 자라서 측정을 위한 용기 선정이 어렵고 식물의 광합성 표면적을 대략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지며 병충해 등의 외부 변수에 노출되어서 생육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실과 마찬가지로 포트에 식물을 기른 후에 실험용 케이지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번거롭지만 가장 실패가 적고 계절적 영향을 덜 받습니다. 두 번째로 실험 케이지에 직접 식물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조금 덜 번거롭고 또 포트에 심어서 옮기는 것보다는 좀 다량의 식물을 심어서 결과가 좀 더 선명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생육 과정에서 병충해나 외부 변수에 의해서 죽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계에서 채집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상태의 식물들이기 때문에 결과 도출이 가장 선명한 방법이었으나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이런 식물군 자체를 채집하기 조금 어려운 환경인 경우에는 실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10일 정도 생육한 C3 식물의 대표인 열무와 C4 식물의 대표인 옥수수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열흘 정도 기르면 열무는 이 정도의 모습이 되고요. 옥수수는 이 정도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조건 실험 세팅입니다. 실험의 주된 목적은 환경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주어진 조건에서 C3, C4 식물이 보이는 호흡과 강합성으로 인한 부산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식물의 호흡이 대기 중 농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적당한 양의 공기가 밀폐된 상태로 존재해야 하고 또 실험의 결과값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용기가 너무 크면 변화량 측정이 어려우며 용기가 너무 작으면
많이 배치할 수 없어서 식물 양에 비례한 적절한 용기의 크기 선택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또한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기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용기는 쉽게 밀봉되어야 하고 센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빛의 투과로 인한 광합성이 일어나야 하며 열 전도는 적당한 수준을 유지해줘야 저희가 고온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고온의 열원에 파손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팀에서는 10cm 곱하기 10cm 곱하기 16cm 규격의 유리 케이스를 활용하였고요. 실제로 저희가 몇몇 가지 다른 종류들의 케이스도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았는데 플라스틱 재질보다는 유리 재질이 확실히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맥주잔 같은 좀 투명하고 긴 유리잔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 세팅과 앱 가동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전에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연수에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는 열물을 이런 식으로 포트 4개에서 자란 정도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얘를 어떻게 실험 세팅을 하는지를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포트의 가장자리 부분을 다 잘라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0cm 곱하기 10cm 곱하기 16cm의 유리 상자에 포트를 끼워 넣으면 사이즈가 딱 맞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붙어있는 저 동그라미는요, 시온 스티커입니다. 나중에 온도가 40도 이상이 되면 저 스티커의 색깔이 변하면서 고온 상태가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밀봉을 위해서 랩을 이용해서 한번 씌워주면 안쪽의 공기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랩을 씌워서 밀봉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저 케이지 내부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지 안으로 이제 이산화탄소 센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볍게 랩핑을 해주고 랩에 약간의 구멍을 내서 이산화탄소 센서를 집어넣고요. 외부를 다시 랩으로 감싸서 공기가 케이지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밀봉하는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용기가 어떤 용기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 케이스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플라스틱 케이스의 뚜껑 부분이 있는 용기를 활용했는데요. 그 뚜껑을 가볍게 구멍을 뚫어서 이제 센서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뚜껑 입구를 아이클레이 같은 점토로 이렇게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네, 플라스틱 용기가 저희가 활용하는 그 고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열 전구 때문에 조금 물렁물렁해지는 단점은 있었습니다만은 실험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의 조건은 아니었거든요.
가끔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재량껏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조교가 랩핑을 굉장히 단단하게 해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면을 밀봉을 하게 되면 실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식물이 케이지 안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 센서를 세팅하고 앱을 가동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 센서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 같이 있던 부분이어서요. 보시다시피 케이지와 기계를 연결해 주시고 이제 블루투스 저 환경에서 저희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이제 연결을 먼저 잡아 주시고요. 네, 연결이 완료되시면 센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측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측정 화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ppm 단위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프로 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리셋을 눌러주시면 다시 0초부터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식물 한 종류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제 각 실험별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1은 식물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측정으로 그 목적은 보시면 하루 동안 이산화탄소 변화를 모니터하기입니다. 그래서 실험의 목적은 해가 뜨면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고 해가 지면 호흡을 시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가는 것을 측정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루라는 시간 단위를 통째로 활용하시기 어렵다면 짧은 시간 안에 해당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명반응이 사전 억제된 식물 케이스에 약 1, 20분간 호흡 반응을 먼저 측정해 주신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열고 광합성을 시키면서 1, 20분간 동일한 시간 동안에 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계속 측정해 주시면 호흡일 때와 광합성일 때를 비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험 세팅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케이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검은색 천이나 보자기 같은 것을 활용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온에서 진행하는 실험이니까 온도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살펴보시면 실온에서 옥수수가 이제 호흡하는 동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은 이제 호흡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호흡 때문에 옥수수 주변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광합성 반응을 보신다면 뒤쪽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겠죠. 그래서 하루 동안의 모습이라면 낮 시간 동안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다가 밤 시간이 되었을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앞쪽에서 굳이 이런 식으로 먼저 식물 케이스에 담아놓고 1, 20분간 측정을 먼저 하는 이유는 이제 명반응 때문입니다. 실험 2. 빛의 유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차이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태양광을 통제한 후에 호흡 중인 식물과 호흡 더하기 광합성 중인 식물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측정해보는 실험입니다. 역시나 사전 광합성으로 인한 명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험 전에는 두 식물 모두 태양광을 억제해둘 필요가 있고요. 광합성이 진행되는 경우에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내려가거나 평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활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식물생장 LE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물생장 LED를 사용하시게 되면 태양광이 비치는 환경을 실내에서도 재현할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한 2만 원 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용하시게 되면
실제 우리가 실내에서도 광합성 반응을 좀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실험 세트는 이렇게 호흡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케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광합성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기 램프에서 이렇게 백색광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이 백색광이 식물 생장 LED라고 해서요. 태양광에서 식물의 광합성을 유도할 수 있는 파장의 빛만을 방출하는 LED입니다. 이거를 구매하셔서 활용하시면 굳이 야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광합성 반응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실험은 저희는 옥수수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옥수수가 호흡할 때는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시간이 이렇게 저희 초 단위로 기록을 하는데 틱이라고 저희는 불렀고요. 대략 한 1000초 정도가 지나면 좀 명확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00초면은 대략 한 7분 요 정도 되는 시간이니까 실험을 진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 상태에서는 보시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실험 3은 상온에서 C3, C4 식물의 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당연히 호흡과 관련된 실험이기 때문에 명반응 억제를 위해서 태양광을 미리 억제해 주셔야 하고요. 호흡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초기값과 변동값의 차이는 기대하지 않고요. 두 식물군 모두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를 가지느냐, 그래프의 미분값이 양수를 가지느냐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습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역시나 상온에서 호흡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명반응 억제를 위해서 그리고 실내광을 통한 약간의 광합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검은색으로 식물 케이지를 덮어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얘를 실제로 이렇게 덮어주셔야 되겠죠. 열무와 이제 옥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험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실온에서 열무가 호흡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가 호흡할 때에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 다 상승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고요. 여기 있는 초기값이 조금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초기값 자체는 케이스가 처음 씌워지고 나서 측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초기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산화탄소 센서에다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입김을 훅 불어보시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거의 2만 ppm을 넘어가게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 세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나 이게 호흡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초기값 자체를 통제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이 초기값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건 통제된 공기, 밀폐된 공기가 이제 저희가 식물의 활동으로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변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량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를 확인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상온에서 C3, C4 식물의 광합성이고요. 역시나 동일한 조건에서 C3, C4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밀폐된 공기 이산탄소 농도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겠죠. 역시 명반응은 억제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태양광을 활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식물 생장 LED 램프를 활용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실내에서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이제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열무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그 옥수수가 있네요. 이쪽에 열무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실온에서
열무와 옥수수의 광합성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광합성에 활용되어서 사용되어서 이제 대기 중 농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온에서 C3C4 식물이 어떤 기작을 보여주는가인데요. 고온의 조건에서 C3C4 식물이 호흡과 광합성의 방식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변화량을 측정해보는 실험이고요. 고온 환경이 지속되는 경우 C4 식물은 CO2 보존 기능을 활용해서 광합성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C3 식물은 기공을 닫고 광호흡으로 전환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 추이는 C3 식물이 C4 식물에 비해서 가파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고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온도계와 열 전구를 활용합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열 전구로 열을 가해주고 있고요. 실제 이 안에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온도 센서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여기 온도 센서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도 센서도 이렇게 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와 같이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식물 생장에서 고온이라고 하면 주변 기온이 35도씨 이상이 유지가 되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온도가 약 40도가 될 때까지 이제 열 전구로 가열을 해 주시고 40도가 되었다라고 판단되는 순간에 이제 열 전구는 그대로 둔 채로 이산화탄소 농도의 측정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실험은 이렇게 이제 케이스를 이용해서 호흡일 때만도 측정해보고 이제 열 전구와 LED를 동시에 활용해서 이렇게 호흡과 광합성이 동시에 진행될 때 모습을 측정해봤는데요. 별반 차이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C3 식포 식물이 고온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를 봤을 때 C3 식물인 열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측정값과 마지막 측정값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거의 일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일정하게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기점이 됐을 때는 그래프가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기가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각도의 차이 혹은 요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요 C4 식물의 고온에서의 이제 광합성 상황의 분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생태계 실험 자료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